이제 다음 달 11월 1심 선고 2건을 앞둔 그 재판에 대해서 정말 드물게 지난 8일 하루 만에 이 대표 관련 재판 2개가 동시에 열리면서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를 옥죄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왜 하신 겁니까? 이화영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에서 검찰 추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시나요? 자,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하루에 동시에 열렸고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기자. 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배당부에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재배당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는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을 했기에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여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 배당은 전산 자동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긴 한데요. 앞서 이 대표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신청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재배당 요청 논리가 논란인 것이 이제 이재명 죽이기 음모론이 생기고 재판부에 대한 신상 공격 우려가 크다, 이제 이러면서 변경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양 기자님, 네. 재판부 신상 공격 우려가 크다, 이제 이러면서 재고를 신청했다는 건 사실상 재판부를 슬쩍 협박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고요. 네. 사실 이게 피고인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법조기자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재배당이라는 것은 재판 사무를 법원 차원에서 조절을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그 부에 판사가 결혼이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 판사가 법률상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이를테면 친인척 관계나 그런 게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네.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재배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나오는 게 재배당이지 네. 공범 사건을 당신이 했으니까 재배당을 해달라고 피고인이 신청을 한다?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유로 재배당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재판 못해요, 형사재판. 네. 아니 공범 사건에 대해서 먼저 공범을 판결할 수도 있고 공범의 다른 사건을 판결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사유로 재배당한다고 그러면은 뭐 판사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고 이 얘기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근데 거죠. 재판부 신상 공격의 우려가 크다, 이건 뭐 누구를 지금 좀 부추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 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법원을 자극하는 말일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당신이 계속 재판을 맡고 있으면은 네. 나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을 굉장히 우회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죠. 네. 그렇게 내비친 게 아닐까 싶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변호인 쪽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런 뭐 우려의 분석들이 또 겹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25일 2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 운동에 나서면서 재판부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탄원서 내는 거는 그동안에 숱하게 있어왔던 일이에요. 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치적인 탄압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네, 신현영 의원님. 네. 이제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운동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은 또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당연히 이런 프로세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형사 재판을 할 때도 탄원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피해자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피의자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원서라는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하게 도와주길 바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사법부가 아마 이런 뭐 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